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가지 중요한 국제뉴스를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과 레리 핑크의 만남,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미국 부동산은 여전히 중국 돈에 기생하고 있다. 미국 내전적 상황, 그리고 엘리트 과잉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군대를 조종하는 하나의 세력이 있습니다. 먼저 로전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폴란드 외무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서유럽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이야기를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보장을 한다는 뜻은 어떤 협약을 맺고 나중에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공격합니다. 그때 이쪽 군대가 가서 이제 러시아랑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폴란드 외무장관은 그러려고 나서는 서구 국가나 사람들은 없다. 이렇게 이제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 측 영향권과 이제 국경을 맞대고 있죠. 칼리닝그라드 그리고 벨라루스가 있습니다. 자칫 이 나토와 러시아가 충돌하게 되면은 폴란드가 전쟁터가 될 가능성이 높죠. 1순위입니다. 폴란드는 그동안 이제 로전에 올인을 했습니다만 이제 뭐 전세는 명약 관화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폴란드는 조금씩 이제 발을 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유럽은 광분하고 있는데 정작 필요한 군대 물자 이런 게 제대로 오지 않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랑 적극적으로 싸우려고 나서는 이제 나라가 없다 이렇게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서유럽 이제 나토 국가들입니다. 이 경제적 하라키리를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단어입니다. 할복이죠. 자, 이 사실상 서유럽 보고 니들 스스로 망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없는 뭐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러시아로부터 사오는 일부 이제 가스나 에너지 있습니다. 석유. 자, 이런 것도 사지 마라.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경제 전쟁을 해라. 지금 중국이 러시아의 값싼 에너지 그리고 천연가스 이런 것을 사오고 있습니다. 유럽이 그것을 구실로 중국과 이제 무역 분쟁을 해라. 뭐 유럽이 중국에 제재를 가하고 또 중국은 맞받아서 이제 보복 관세를 때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서유럽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드는 거죠. 서유럽이 무너진다. 이것은 바로 이제 미국의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펠란티어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펠란티어 대주주 피터 틸 그리고 CEO 중간에는 이제 이스라엘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고 있죠. 펠란티어 이 어떤 미래 이제 기술 봉건주의 이 테크노 휴덜리즘, 포이덜리즘 이렇게 불러도 됩니다. 이 기술 봉건주의 혹은 기업 독재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툴이 필요한데 그것을 제공하는 기업이 바로 이제 펠란티어입니다. 뭐 펠란티어, 세일스포스, 타캄, 광범위한 이제 데이터 에셋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 툴, 그다음에 이제 이 인공지능, 자 이런 것을 이용해서 뭐 사회 국가 이것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통제하고 정보를 캐치하는 거죠. 자, 이 펠란티어 여기에 대해서는 참 아무리 이야기해도 끝이 없습니다. 다음에 이것 좀 모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연준의 이 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이 방송을 올릴 때는 연준이 결과를 발표할 건데 뭐 0.25 정도 내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미국과 서유럽은 지금 글로벌 자산 버블에 의존해서 이 경제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장 큰 경제 문제는 역시 이 재정 적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엄청난 공적 부채죠. 이 전체적으로 달러 표시 이 부채 규모, GDP 대비 이 부채 규모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 만약에 GDP가 커지게 된다. 이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 부채 규모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각국 정부는 뭐 재정 적자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자산 버블에 이렇게 의존하게 됩니다. 뭐 예외가 없습니다. 서유럽, 남유럽, 미국, 일본, 한국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뭐 주가를 어디까지 끌어올린다. 뭐 한국 같은 경우 주가 5천 시대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각국 정부가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추고 그다음에 이제 자산 버블을 일으키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한다. 이 경우는 자산 버블이 이제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물론 그 후유증 나중에 이제 일본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경제적인 문제를 회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자산 버블을 키우고 GDP 규모를 키우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공적 부채의 규모가 이제 줄어들게 되죠.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뉴욕에 갑니다. 그리고 이 블랙락 CEO를 만나죠. 누굽니까? 레리 핑크입니다. 레리 핑크는 현재 월드 이코노믹 포럼 공동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리스트의 최정점에 있죠.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블랙락 CEO랑 만나서 자, 이제 한국 세일즈를 합니다. 한국 증시 세일즈도 하고. 그런데 이런 이야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레리 핑크가 있는 블랙락, 그리고 동시에 레리 핑크는 월드 이코노믹 포럼 공동 의장입니다. 이 블랙락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다 있습니다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다우, 엑슨. 물론
미국의 어떤 이제 뭐 사모펀드든 공적펀드든 뭐 뮤추얼 펀드든 이들과 또 이제 기업의 지분 역학관계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같은 경우 그들의 재단을 만들었죠. 이 재단을 통해서 여기저기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지분을 이제 지금 빌 게이츠가 얼마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나 여러 가지 이제 우회적인 루트가 있죠. 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아시는 이제 존슨앤존슨 저희 고대 제약회사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크죠. 이 존슨 패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존슨 패밀리가 수많은 바이오텍 컴퍼니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혹은 이 JD 락커펠러죠. 락커펠러 재단이 있습니다. 이들 역시 우회적으로 파이저라든가 이런 수많은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들 이들은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설은 있습니다. 뭐 공식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뭐 파이저 같은 경우는 명백하지 않나 뭐 저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물처럼 연결이 되어 있죠. 이 미국의 평균 국민 소득이 예를 들면 이제 8만 불이다. 그런데 상위 2%를 드러내면은 미국 국민의 평균 소득은 한 4만 8천 불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 물가는 엄청 높죠. 집세 같은 거 비쌉니다. 결국 한국에서 3천만 원 버는 사람 그리고 미국에서 4만 8천 불 버는 사람 이 생활 수준은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에 와서 좀 놀라는 것은 야 미국의 소득이 높은데 미국 사람들 주머니에 100불 200불도 없다면서 한국 사람들은 늘 연휴 때 뭐 일본도 가고 홍콩 동남아시아 이렇게 놀러 갑니다. 미국 사람들 해외여행 그렇게 자주 가지 않습니다. 물론 뭐 미국 땅이 넓은 것도 있지만은 뭐 일단 경제적인 여유가 없죠. 자, 왜 이럴까? 결국 미국은 극단적으로 이제 부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위 1, 2%가 이제 천문학적인 부를 들고 있죠. 어쨌든 한국 정부도 자산 버블에 이렇게 의존하려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자산 버블은 단기적으로 굉장히 정치인들에게는 달콤한 겁니다. 자산 버블이 나면은 또 뭐 이렇게 가처분 소득이 늘게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죠. 최근에 레리 핑크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제 채널에 나와서 대화를 하면서 각국 정부의 현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예비 지도자군, 자 이제 뭐 대선에 출마하는 이런 사람들 있죠. 먼저 만납니다. 그 다음에 가서 이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자 이들이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 충직한 하수인이 되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충격적인 고백인데 정부 최고위층이 권력을 잡기도 전에 접근을 해서 이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죠. 그런데 레리 핑크가 그들에게 압력을 넣을 때 이제 그들을 교육시킬 때 이용하는 수단이 있습니다. 바로 연금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 국민연금이죠. 한국 국민들의 미래 삶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연금 국부펀드에 의존하고 있고 이 미국은 좀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뭐 소셜 시큐리티도 있지만은 각 기업의 이제 기업 펀드, 뮤추얼 펀드 이런 것들 그물처럼 연결되어서 이것이 미국인들의 노후 삶을 보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동시에 각국 지도자에게는 정치적인 툴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연금을 100만 원 주다가 70만 원밖에 주지 못하게 된다. 그 나라는 폭동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100만 원 주다가 130만 원을 올려준다. 모든 국민은 지도자를 찬양하게 됩니다. 바로 이 연금을 컨트롤하는 거죠. 이 레리 핑크, 뭐 블랙락이든 이런 기업들, 뭐 세계 최대의 어떤 투자회사들, 이들이 어떤 나라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패대기 치고, 자 이런 일은 뭐 이들에게는 일도 아닌 거죠. 그리고 뭐 한국 국민연금도 해외에 투자하고 미국에 투자하고 또 이제 미국의 뭐 펀드도 이렇게 투자하고 뭐 이런 거 다 그물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월드 이코노믹 포럼 공동의장을 맡으면서 그리고 이 각국의 연금에 대해서 압력을 넣으면서 세계 지도자들을 통제하고 있다. 바로 이 이야기를 레리 핑크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침투다. 인필트레이션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각국은 증시버블 그리고 부동산 버블에 의존하려는 그런 경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 이것은 얼마 전에 올라온 컬럼입니다. 뉴스위크. 이 중국 돈이 이 미국의 부동산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달 전입니다. 7월 20일에 올라온 기사죠.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에서 이제 부동산을 사들이는 가장 큰 주체들 외국입니다. 1등이 중국입니다. 2등 캐나다, 3등 멕시코, 뭐 인도 쭉 나와 있습니다. 뭐 인도는 스스로 이제 투자를 하는데 이 캐나다와 멕시코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중국인들이 캐나다로 이민 갑니다. 엄청난 거부들이 있죠. 그들이 우회적으로 미국의 땅을 이제 사고 있습니다. 이 캐나다가 산 땅,
여기서 이제 몇십 프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부분이 이 중국인들이 다이렉트로 이제 이 미국의 부동산을 산다. 그리고 멕시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역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중국은 멕시코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온 돈 일부가 미국으로 들어와서 땅을 매입하고 있는 거죠. 텍사스, 캘리포니아 이런 데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텍사스에서 중국인 부동산 구매를 막겠다. 이런 기사가 가끔씩 올라옵니다. 그럼 한국에서 거기에 환호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실제 들어가 보면은 웃기는 이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주에 이제 부동산 구매가 조금 어려워질 수는 있습니다만 또 이제 다른 데 구멍을 여는 거죠. 여전히 미국은 부동산 버블을 탐닉하고 집값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 각 주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개발도 막고 이런 식의 조치를 취하는 거죠. 그리고 이 외국 자금이 유입되면서 집값을 끌어올리고 그리고 이제 집값이 올라가면은 세수가 늘게 됩니다.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죠. 그래서 중국 돈을 여전히 이렇게 빨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입니다. 여기서 이 중국의 부동산 매입을 경고하는 거, 이제 국가 안보와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컬럼, 이런 건 작년에 도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고 중국을 때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거죠. 여전히 미국 역시 이 중국 자금 유입, 그리고 이제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품에 오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국의 거대 자금, 이것이 세계 경제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블룸버그 컬럼도 올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구의 각국 정부는 이 중국 돈을 계속 빨아들이면서 이것으로 이제 자산 버블을 키우려고 하는 거죠. 그것과 동시에 중국은 이 서구 국가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여기서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지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 자산 버블에 의존하는 경향을 뚜렷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버블이 일어난다. 동시에 이제 달러 가치가 물론 다른 유럽 국가들, 한국, 일본 여기도 이제 돈을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이제 하락하고 있죠. 이것은 금값과 비교했을 때 알 수 있습니다. 이 달러의 이제 절대 가치 금에 대비해서 이것이 축소가 되면은 상대적으로 달러 표시 이제 부채 규모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런 복합적인 것을 노리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자산 버블. 그런데 자산 버블은 경제 성장률이 뒷받침될 때 이 버블이 꺼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시기에 경제 성장이 멈추게 된다, 정체가 된다. 이 경우 자산 버블도 이제 흔들리게 되는 거죠. 이 복합적인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가져가는 이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유도 이 코로나 백신 관련돼서 자신이 미리 충분히 테스트하지 않고 도입했다. 이것을 시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러전 관련돼서 이제 향수는 없다. 이제 서구는 힘으로 신세계 질서를 이제 지켜야 된다. 뉴월드 오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독일 경제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자, 6주 안에 12만 5천 명이 해고될 예정입니다. 일단 자동차 쪽 폭스바겐 3만 5천, 메르세데스 4만, 아우디 7,500 이렇게 쭉 자르는 거죠. 총 11만 명 정도 자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티센크룹, 이제 한국의 포스코 같은 이제 독일의 철강 회사죠. 11,000명 자른다. 그리고 도이치반, 이제 철도 관련된 것들, 차량도 만듭니다. 그리고 독일 우체국, 코메르츠방크 금융, 그리고 SAP, 독일의 이제 하이텍 기업이죠. 여기서 이제 대량 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독일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독일에서 12만 5천 명을 자른다. 이것을 미국으로 환산하면은 한 50만 명 정도의 일자리가 날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미국 경제에 엄청난 데미지를 입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유럽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유럽 경제가 이렇게 몰락한 것은 자승자박입니다. 그동안 의존해왔던 러시아의 값싼 자원, 이제 천연가스, 에너지, 여기에 대한 의존을 끊고 미국에서 4배 이렇게 비싼 LNG를 사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조업은 경쟁력을 상실하는 거죠. 동시에 미국은 압박을 넣어서 이 서유럽에 있는 제조업을 미국으로 옮기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어떤 비하인드 이유, 자, 이것을 브릭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벤 노트는 이런 글을 올렸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브릭스를 저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사실을, 현실을 인정을 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제 눈을 돌립니다. 자, 이 주변에 보면은 아직 가신국들 있죠. 주변에 이제 가신국들을 착취하자. 이런 결정을 내리고 유럽, 일본, 한국, 여기 이제 불평등한 무역 조약을 맺고 그 다음에 공장을 빼앗아서 이제 미국으로 옮긴다.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마이클 허드슨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미국은
SCO 그리고 이제 브릭스 국가들이 커나가고 이들이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 이것을 현실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이것을 이제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 미국은 이제 다른 착취 대상을 찾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미국의 동맹국이죠. 그리고 동맹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됩니다. 만약에 동맹국도 등을 돌리고 이제 브릭스로 간다. 이때 미국의 달러 패권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 능력, 산업력, 그리고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서 동맹국의 경제력을 활용하자. 공장을 이제 뜯어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그들 나라의 이익을 종속을 시키는 거죠. 미국은 이것을 환수라고 부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바라볼 때 한국 너네는 미국의 은혜를 입고 이만큼 부자가 되어서 이제 미국을 도와줘야 된다. 이것을 환수라고 보는 거죠. 한국이 스스로 부자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미국은 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환수, 다시 이제 미국 것을 되찾아오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틱탁 이야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미국 내 틱탁 사업은 현재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내, 그리고 싱가포르를 거점에 두고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틱탁 서비스, 그리고 미국 내 서비스만 따로 떼서 미국이 인수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중간에 사모펀드가 있는데 그 배후에는 오라클 그리고 실버레이크 이런 컨소시엄이 있습니다. 오라클, 이제 대주주가 레리 앨리슨이죠. 결국 이 미국 내 틱탁 사업, 이것의 컨트롤 통제권이 이 스리촉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캐서린 타이슨이 이제 이런 글도 올렸는데 여러분 밑에 기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프레스 VPN, 한국에서도 VPN 많이 쓰죠. 그런데 이 VPN에 이제 대주주 이것을 추적하면은 그쪽 나라가 많이 나옵니다. 익스프레스 VPN은 가장 큰 이제 VPN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쪽 나라로 넘어간 거죠. 자, 그래서 VPN 쓸 때도 이제 나라별로 추적을 해야 된다. 그런데 다른 나라 VPN이라도 꼭 이제 이쪽 나라랑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다고 중국 VPN을 쓸 수도 없고요.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찰리 커크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찰리 커크 살해범으로 추정되는 이제 타일러 로빈슨이죠. 이 친구가 지금 게이다, 동성애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친구가 트랜스젠더 친구랑 주고받은 메일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문장들이 나오는데 완벽한 문어체 어른들이 쓰는 말투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은 포복절도하고 웃고 있습니다. 야, 나도 이제 암체어르든 지금 한 50 되기 전 40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나도 이것보다는 짧게 쓴다. 여러 가지 이제 구어식 표현을 쓰는 거죠. 채팅을 할 때는 구어식 표현을 쓴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 어떤 이제 수사관들이 쓰는 용어, FBI나 이런 수사관들이 쓰는 용어들이 많다는 겁니다. 결국 수사관, 이제 어떤 수사하는 사람들이 쓴 게 아닌가, 조작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 이런 의심까지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머레이가 이런 글을 썼는데, 야, 이번 글 너무 웃기다. 일단 표현이 이제 애들이 쓰지 않는 표현이다. 이런 것은 차치하겠습니다. 위에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고받은 대화 내용, 이것은 수사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이 했다는 것을 실토했다. 왜 했는가, 동기, 그리고 무기가 어디 있는가, 이 편지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자, 그리고 이제 탄피에 뭐라고 새겼습니다. 그런 거 왜 새겼는가, 그런 것까지 다 쓰는 거죠. 즉, 수사에 필요한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좀 황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믿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하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일러 로빈슨은 어느 순간에 이제 우리 시선에서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늘 정리해왔죠. 이 막스 브루멘탈이 이제 이런 메시지를 올렸는데, 자, 지금 미국은 거대한 어떤 사회적인 불안, 폭력, 그리고 갈등, 증오, 이쪽으로 이제 끌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범인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죠. 그런데 오늘입니다. 테드 크루즈는 이제 FBI 국장 캐시 파텔과 함께 이제 청문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팔레스타인 활동주의를 추적하고 봉쇄해야 된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이거랑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타일러 로빈슨 만약에 이제 진범이라고 가정해도 이 사람은 미국 내 이제 LGBTQ 이슈 때문에 찰리에게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팔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모든 게 이렇게 좀 그물처럼 연결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막스 브루멘탈이 쓰고 있죠. 그리고 토마스 메시언 오늘 캐시 파텔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 말이야 어제 이제 앱스타인 섬에 간 고객 그리고 금전거래 이런 내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나는 그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 수억 달러 규모의 이제 헐리우드 제작자, 은행가, 고위 공무원, 뭐 전직 정치인 최소 19명 이상의 어떤 이제 앱슈타인 명단을 가지고 있다. 또 금전 거래, 이것은 JP 모건에서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증거가 있는데 왜 부인하냐, 이렇게 이제 다그쳤습니다. 캐시 파텔은 어제 앱슈타인 리스트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죠.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플린 장군은 먼저 막스 브루멘타리님, 뭐 캔디스 오웬스 뭐 이런 이야기에 바로 뛰어들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주변 인물로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아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찰리 커크의 진범이 누구인가? 배후에 이제 글로벌리스트가 있다. 그런데 이 글로벌리스트는 자,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좌파 진영도 있고 우파 진영도 있습니다. 네오콘 세력도 있고, 좌파 진영에는 뭐 LGBTQ라든가 뭐 월드 이코노믹 포럼, 그리고 이 테크노 이 봉건주의자들, 이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비판이 상당히 공허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미국 사회가 심각한 어떤 갈등, 증오, 이제 대립, 여기에 들어갔다는 거, 이것은 인정하는 거죠. 뭐 이것은 이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내에서 뭐 이제 오바마, 클린턴, 바이든, 소로스 이쪽 리버럴 진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진영에는 마가 진영이 있죠. 이들 간의 충돌, 뭐 이것이 LGBTQ 이슈든 혹은 뭐 가자지구 이슈든 이란이든 베네수엘라든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두 세력이 공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미국의 이제 엄청난 비극을 야기했고, 자, 지금 이제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내전적인 상황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발 잠깐 물러서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력, 자, 양측이 있습니다. 리버럴 진영, 그리고 네오콘이 있고, 혹은 이제 마가 진영이 있습니다. 여러 개가 뒤섞여 있는데, 자, 이들을 모두 이제 컨트롤하는 그런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모든 세력을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만드는 것이 이들을 이제 통제하고 있는 한 세력의 의지라면, 결국 이들은 미국을 분열시키고 내전적 상황에 빠뜨리고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약화를 노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오바마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미국 사회를 망가뜨렸죠. 대마초를 합법화하고 미국 내부에서 이제 붕괴를 유인하고, 그리고 중동 지역에 뭐 리비아, 시리아 작사를 냈죠. 뭐 수단, 소말리아. 그 다음에 2천만, 3천만의 난민을 만들고 유럽에 풀고 또 미국에 풀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남북 국경을 열고 뭐 1,000만 정도 이렇게 뭐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받아들이고 미국 사회를 엉망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여기에 반대하는 세력들, 자, 이들은 이제 트럼프를 밀고, 트럼프는 남북 국경을 막고, 그리고 이제 뭐 불법 이민자를 쫓아내고 이러고 있는데, 오랫동안 미국에 살아왔던 사람들, 뭐 가족, 뭐 자식들은 시민권자 되고 이런 집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이제 색출해서 쫓아내다 보니 미국 내의 엄청난 갈등을 야기하는 거죠. 자, 이쪽은 이쪽대로 트럼프를 미워하고, 또 이쪽 진영은 이쪽대로 이제 이쪽을 미워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을 극단적으로 이제 분열시키는 거죠. 좌파, 우파 대립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서 이 싸움을 조장하고 즐긴 세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난민,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이죠. 여기서 이제 흑인 정신질환자, 이제 칼침 맞고 이제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이 끔찍한 영상인데 편집도 없이 막 각 언론에서 올라오고 인터넷에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회의 증오심을 부추기는 거죠. 그리고 뭐 일론 머스크도 뭐 100만 불을 내고 벽화를 만들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우크라이나까지 들어가 있죠. 그런데 과거에 이제 백인 정신질환자에게 희생된 흑인 소녀. 자, 이 사건은 그리고 이제 시간 지나고 다 묻혔습니다. 그리고 2년 전입니다. 뉴욕 맨하탄에서 이제 이 크리스티나 유날이 한국계입니다. 칼에 무려 40방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죽었죠. 정말 비참한 어떤 범행인데, 이것도 뭐 좀 지나고 이렇게 덮여졌죠. 그리고 이제 뭐 재작년입니다만 시애틀의 30대 한인 부부 이제 총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산부가 총격을 받았는데 아이도 죽고 또 이제 산모도 죽었습니다. 남편은 부상을 입고. 자,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냥 엄청난 비극이지만 며칠 이렇게 다루고 이제 뭐 시간 지나면 싹 묻혀지는 거죠. 그런데 이번 사건은 뭐 그냥 대서특필되고 이 영상은 계속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찰리 커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장면인데 언론에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인터넷에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용해서 갈등을 유인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지하철 장면,
주변 인물들을 백인으로 이렇게 교체한 뭐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이 장면, 이것이 얼마나 안정감이 있는가, 세이프티가 느껴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인종주의랑 믹싱이 되어서 미국 내에서 또 갈등을 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CNN에서 이제 이런 기사를 올렸습니다. 전체 주민 200몇십만, 이 중에 10%가 사상자다. 이런 충격적인 증언, 이것은 이스라엘에 이제 퇴역한 군인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을 이제 CNN에서 딱 올리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문제에 관련돼서 또 이제 좌파 진영은 들고 일어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립과 갈등을 격화를 시키는 거죠. 이 배후에 이제 어떤 엘리트 그룹이 있다는 거죠. 지금의 미국 사회는 뭐 20년 전, 30년 전 미국 사회가 아닙니다. 그때는 이런 비극이 있으면은 화합과 화해, 용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대립과 갈등, 증오를 더욱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주류 언론까지 나서서 주요 정치인들도 나서서 이제 가세를 하는 거죠. 자, 이것과 관련되어서 미국 내에서 어떤 내전적인 상황을 일부러 조장하는 세력이 있다. 그리고 그 세력은 좌파 우파를 다 지고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이제 토끼몰이 하면서 싸우게 만드는 거죠. 이들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 엘리트 과잉 생산과 연관이 되어 있다. 엘리트 과잉 생산은 피터 터친이 만든 겁니다. 이 사회에 엘리트가 너무 많은 거죠. 대졸자들이 너무 많는다. 이들은 사회에 나가서 이제 적절한 대접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사회 불만 세력이 된다. 이들이 내전적 상황, 폭동적 상황의 요인이 된다는 거죠. 뭐 사회학적으로는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학문적 소양을 갖춘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일자리는 작습니다. 결국 남겨진 세력들은 불만 세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회는 이제 위험해진다는 거죠. 뭐 폭동, 내전, 내란, 쿠데타 이런 일이 쉽게 일어나는 겁니다. 뭐 이런 현상을 설명한 겁니다. 뭐 사회학적인 건데. 그리고 피터 터치는 이들이 이제 과잉 생산된 엘리트들, 이들이 이제 미국 사회의 미래의 어떤 불안 요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도 나왔습니다. 좀 팔린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지금 상황 좀 심각하죠. 자, 이제 좌파 진영, 우파 진영, 리버럴 진영, 가자, LGBTQ 이슈, 이민 문제도 미국 내 인종 갈등, 자, 히스패닉, 라티노들, 트럼프에 이제 반감을 느끼고 있고, 자,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가 트럼프 진영, 자, 허들의 일감을 불법 입국자들에게 빼앗기고, 이제 잡이 없고, 그리고 난민 문제, 동성애 문제 이런 걸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마약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 자, 이쪽 진영은 이쪽을 이제 극도로 미워합니다. 자, 여기서 윌 슈라베가 이제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 내전은 대중과 지배자의 싸움이 아니다. 흔히 이제 내전이 벌어졌다 이러면은 가난한 일반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엘리트 계급에 도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대중은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거죠. 내란이 터질 때, 내전이 터질 때는 지배자가 분열이 된 겁니다. 자, 지배 세력 내부에 분열이 있고, 자, 그리고 반대 지배 세력을 누르기 위해서 오랫동안 대중의 의식을 조작하고 세뇌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내전적인 상황을 유발하는 거죠. 폭동을 일으키고. 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엘리트 밑에 놀아나는 양떼 대중들 이야기죠. 자, 그리고 밑에 이제 조 스노우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는데, 자, 일반적인 사람들은 좌파, 우파, 이데올로기적인 향수, 그리고 낭만적인 생각, 이데올로기적인 영웅, 이런 것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좌익 진영, 우익 진영에 뛰어들어서 싸웁니다. 그런데 진짜 원인은 이 멀티팩셔널, 수많은 다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냥 이 클러스터퍽인데 개판이죠. 자, 이런 놈들이 진짜 주도 세력이다. 그냥 국가 자체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대한 탐욕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결국 좌익, 우익, 이것은 양떼들을 이제 우리에서 몰 때 왼쪽 문으로 가, 오른쪽 문으로 가, 이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좀 이제 자주 섞인 표현인데, 그러나 물론 레프트, 라이트, 여기에 어떤 이제 국가 정책 관련돼서 방향이 다르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죠. 자, 그런데 지금 미국 상황, 이 미국 상황은 좌측, 우측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편을 가르고 둘이 충돌하게 만들고 공존할 수 없게 만들려고 하는 단일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 세력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미국 내 내전적인 상황을 유도하고 미국을 해체하고 쪼개고 약화를 시킨다. 이것이 아닐까. 이런 이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